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과 미국 코로나로 또 비상사태가 됐다. 뉴욕과 런던에서는 일일 최다 갱신,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급합니다. 런던 시장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진짜로 도움을 청하면서 너무나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사디크 칸 시장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던데 중대 사건을 선포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 인시던트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이 하루 지금 신규 확진자가요 9만 명입니다. 9만 명. 네. 영국 인구 6,500만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이면 이거 비상사태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런던 인구도 한 900만 1,000만 명 정도거든요. 런던이 지금 하루 확진자가 2만 6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쪽 유럽 쪽 언론을 보니까 오미크론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로 타이틀을 뽑던데 진짜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최정점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감염이 9만 명, 10만 명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대로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하루 감염이 과장하면은 20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자기는 꼭 과장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런던시가 지금 중대 사건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중대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병원을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전 나라가 다 한 마음으로 병원에 특별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끝나면은 바로 2주 동안 어떠한 경우도 실내 모임을 완전히 금지하겠다라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증시 주식 일시 거래 정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서킷 브레이크를 나라 전체로 만들겠다, 시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그 국정 수행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거든요. 24%면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불신이 많이 지금 제출 분위기도 있고요. 이미 사표를 던진 장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 수행이 과연 이게 재빨리 지금 코로나에 대응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지금 미국으로 가보면은 미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하루에 13만 명이 나오던데요. 이게 지금 역대 최다 기록이거든요. 13만 명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뉴욕주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확산세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폭발적인 확산세여서 하루에 2만 1,000명이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근데 뉴욕에 관심이 있는 게 뉴욕주가요. 미국의 전체 지금 현재 평균 백신 접종 완료율이 61%쯤 되거든요. 그 뉴욕주만 살펴보면은 71%를 넘어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 이상 높잖아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도 가장 빨리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도시에 아무래도 이 대도시가 오미크론에 취약해요. 사람들의 이동도 많고 모임도 많고 또 외국의 방문객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도 서울, 부산 대도시 특히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런던처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직접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팬데믹이 시작됐다고 본다. 그리고 너무나 특별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테니 꼭 따라달라 이런 자세한 설명까지 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은 $1,000면 한 120만 원쯤 되잖아요. 여기 벌금이 부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뮤지컬이라든지 모든 공연들은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분들도 좋아하는 NBA 농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NFL 풋볼 리그 이런 거 그런 거 다 지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주도 생겨났습니다. 병원에 투입하는 거죠. 병원에 투입해서 병원 인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던 게 진짜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요? 유럽이 지금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덜란드가 대표적으로 이거 지금 안 되겠다고 하면서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하고 공공장소는 다 클로즈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모임도
반드시 2명으로 제한시켰습니다. 2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임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타이완 소식인데 주말에 이제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투표가 그 총선 말고요. 네네네. 국민투표입니다. 네네.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국민투표라는 것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중요한 사안에 네. 대해서 이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4개의 안건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여당인 지금 민진당은 4개 전부 다 부결시켜 주십시오. 예. 라고 했고 야당인 국민당이 이번에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저 4개의 주요 정책 전부 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동의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투표한 직전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 타이완하고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그 투표가 어떻게 될까 보니까 투표 직전까지도 여론조사는 야당이 유리하더라고요. 네. 국민당이 그 안에 따르겠다고 하니 유리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여당이 이겼습니다. 여당 뜻대로 4개의 안건이 모두 다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안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올렸냐. 상당히 재미있는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할래 말래. 네네네. 이거는 지금 그 여당이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하고 대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미국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으로부터 식음료나 식품이나 이런 식자재를 그만 그 수입을 줄이고 네. 미국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걸 많이 수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잖아요. 예. 여기서 야당은 그러면은 이 국민의 힘으로 이게 스톱시켜 달라는 거였고 네. 여당을 계속 하겠다는 거였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수입해서 미국하고의 그 FTA 자유무역 네. 협정의 길을 터줬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원전을 계속해서 중단할까 말까. 이 여당인 차이잉원 총통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갖고 원전 더 이상 대만에서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었거든요. 네. 야당은 전력 부족 때문에 원전을 다시 개시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전 중단하라라고 국민들이 또 투표를 해줬습니다. 네. 여당 손을 계속 들어준 것이죠. 네네네. 마지막 재밌는 게 이번 국민 투표하고 그 대통령 총통 선거하고 네. 연계시켜 달라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연계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마지막 역전을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앞으로 차이잉원 총통한테 힘이 실린다. 그 말인 경우는 곧 그 중국하고의 네.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네. 계속해서 미국하고의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힘이 실릴 거라고 보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안 관계의 갈등이 이게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갈등이 조금 더 그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네. 이게 우리는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성명을 발표하냐. 네. 차이잉원 총통 성명이 궁금했는데 너무 기뻐하는 얼굴로 이제는 대만 국민이 세계 속으로 손을 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이었다라고 그런 발표를 했고 네. 중국 측에서는 그 미국산 돼지고기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으니까 네.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미국의 줄을 서겠다는 거냐라고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이 중국과 일본 대사는 인준이 완료가 됐는데 왜 주한 미국 대사는 아직까지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 그 지금 취임한 지 지금 1년 됐잖아요, 이제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그 주한 미국 대사는 아직 인준이 문제가 아니라 지명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후보자 지명도 안 해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특히 왜 미국 내에서도 그 조지아주 같은 그런 경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의 주 예, 예. 거기에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러다가 한국하고 경제 관계도 망치겠다. 네네. 빨리 그 대사를 임명해달라.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그런 이런 서한도 보내기도 했고 네. 미국의 MBC 방송을 보니까 한미 관계에서 긴장 요인이 있다면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계속 1년 동안에 지명도 안 하고 있다는 걸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또 하나 더 화가 나는 것이 예. 지난주에 일본 대사하고 중국 대사는
인준을 완료했습니다. 네. 상원에서 예. 그동안에 인준이 미뤄져 있었던 대사 인준 한 30명 정도 인준안을 지난 주말 동안에 새벽부터 처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를 다 해서 일본 대사 처리 완료됐고 중국 대사 처리 완료됐고 베트남 대사도 처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예. 일본 대사는 람 임메뉴엘을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비중이 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시카고 시장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을 주 일본 대사로 임명을 했고 예. 그리고 주 중국 대사는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차관을 임명했거든요. 예. 이 정도급 되는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굵직한 사람들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중국 대사, 일본 대사보다 주 한 대사가 결코 이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럼 더 비중 있는 이 정도 인물을 최소한 임명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느냐? 네네.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요 네. 취임 1년 동안 외교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 코로나 문제라든지 일자리 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안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외교 대사 지명하는 것을 2순위로 좀 미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다가 특히 그럼 왜 주한 대사를 이렇게 지명도 안 하느냐? 일본 대사하고 중국 대사 지명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주한 대사예요. 네. 미국 관계도 있고 네. 또 중미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그 해석도 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네. 미국이 임명해야 될 대사가 189개 대사거든요. 네. 이 중에 지금 95개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50% 정도 네, 반 네. 정도 한 거네요. 안 한 거죠. 네네. 근데 아직 그 지명자도 없는 나라가 44개국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곧 이제는 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던 인준안이 지난 주말에 해결됐기 때문에 네. 이제 주한 대사도 곧 임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3분기 이제 한국 집값 상승률이 주요 56개국 중에서 제일 높았다고요? 별로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뭐. 네. 우리가 글로벌 국제 뉴스니까요. 네. 예, 영국 업체에서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니까 글로벌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네. 한국의 지난 3분기 주택 가격이 2020년하고 비교했을 때 24% 정도 올라가지고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우리나라만 발표한 게 아니라 예. 56개국을 평균 내서 다 발표를 했는데 주요 56개국 이 3분기 평균 상승률이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24%니까 예. 이게 그 탑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스웨덴이라든지 뉴질랜드, 터키, 호주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다 16%, 17% 정도입니다. 평균은 9% 올랐고. 그런데 네. 한국이 집값 상승률이 올 1분기는 한 6%, 2분기 6%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3분기에 24%까지 뛰어 올랐다라는 것은 의미가 좋은 뭐 신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뭐 하나 위안 삼을 것은 10% 이상 오른 국가들이 절반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만 오른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영향도 있죠. 예. 코로나 영향이 있으면은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관련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네네.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네네. 영국의 그 업체는 금리 상승 문제, 부동산 세금 이 제도가 변하고 있고 가격 부담 너무 오른 가격 부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한국은 주택 상승률은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집 없는 사문 입장에서는 상승률이 둔화될 게 아니라 집값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간 더 안 오르기만 해도 참 다행이다 싶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뉴스가 다들 네. 이게 뭔가 싶은 뉴스가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은 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런 것들이 뭐 밈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경매가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그렇습니다. 경매가 네.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요. 이 경매 낙찰가가 2억으로 예상이 되는 세계 최초 문자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거 재밌는 뉴스인데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문자 메시지 세계 최초가 언제일까도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1992년 12월에 했더라고요. 영국의 그 보다폰 그 통신 회사 네. 보다폰이 이 SMS 개발자에게 우리 그 이제는 통화만 하지 말고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1992년에 했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영국의 기술자인 그 닐 펩워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라고 네. 보다폰 회사한테 네. 대표적으로 처음 한번 보냅니다라고 그 테스트 문자를 보냈어요. 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네. 그게 전 세계 최초 문자입니다. 네. 문자 메시지입니다. 네. 1990년 12월. 이게 보다폰 그 문자 회사에서 최초로 받은 문자 메시지라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매에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경매에 올리니까 이게 최소 2억 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22일 날 이제 모레 하네요. 네. 모레 프랑스 파리에서 경매를 하니까 2억 원이 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참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낸 거는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안녕하세요라고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그냥 뭐 알파벳 몇 개만 보낼 수도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메일이거든요. 세계 그렇죠, 최초 그렇죠. 이메일도 궁금하잖아요. 네. 세계 최초 이메일은 1971년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 미국에서 네. 아, 미국 그래요? 국방부에서 네. 인터넷 개발하면서 네.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로 내 컴퓨터에 보내본 거예요.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QWER 이렇게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1971년이고 네.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는 1992년. 아, 그렇군요. 마지막은 그래도 좀 따뜻한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문자 메시지 2억 원의 이 경매가가 수익금 전액이 유엔 난민 기구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그 말 따라간다는 또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역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예. 저희가 신중해지네요.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7,792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전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